독재자. 역사를 통틀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강대국에 비굴하게 굴고 자국민에 대해 폭압적으로 인식되어 권력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는 1967년부터 1989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의 총서기를 지냈고 루마니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억압적이고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1989년 루마니아 혁명 동안 광범위한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이 그의 전복으로 이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정권은 광범위한 부패, 인권 유린, 권위주의적 통치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그의 임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반대와 부정선거 의혹은 1986년에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군 내부의 분열은 마르코스가 나라를 탈출하고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무바라크는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이집트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서구 열강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의 독재 통치와 정치적 자유의 억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의 봄 동안 그의 사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몇 주간의 시위 끝에 무바라크는 물러나고 군부의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부패, 권력 집중,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에 대한 혐의로 손상되었습니다. 2013년 유럽연합과의 연합협정에서 물러서기로 한 그의 결정은 유로마이단 운동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야누코비치는 2014년 2월에 국외로 탈출했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지도자들이 외부 권력에 대한 비굴함과 자국민에 대한 폭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비슷한 결과에 직면한 다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며 지도자의 몰락을 초래하는 요인은 특정 상황과 국가 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재자들은 종종 그들의 권력을 통합하고 유지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그들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독재자들이 취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전략과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규칙. 독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와 국가 기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법적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조작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합니다.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 독재자들은 야당을 금지하거나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 또는 추방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보안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적들을 침묵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언론, 방송, 그리고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전 및 검열. 독재자들은 종종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들의 이념을 퍼뜨리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선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저널리즘이나 대안적인 관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정보의 배포를 검열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격 숭배. 많은 독재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 사이에 충성심과 숭배를 만들기 위해 인격 숭배를 조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자, 영웅 또는 실수 없는 지도자로 묘사하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독재자들은 자의적인 체포, 고문,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소수 집단 박해와 같은 행동에 관여하면서 종종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들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부패와 족벌주의. 독재자들은 종종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고 횡령, 매물, 부패 관행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 가까운 동료 또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여 족벌주의와 편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주요 부문을 독점하거나 경쟁과 경제 성장을 억제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가진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독재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독재자가 위에 나열된 모든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통합하고 유지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우셰스쿠, 마르코스, 무바라크, 야누코비치와 같은 앞서 제공된 사례들이 이러한 관행에 다양한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검찰이 통제하는 국가 또는 검찰이 정부와 다른 권력기관에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검찰, 국가 또는 검찰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검찰은 사법부, 사법기관, 입법부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 국가에서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검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힘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정책을 형성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잠재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권력의 분리를 잠식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 국가의 개념은 법률 또는 정치학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거나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배 구조 내에서 검찰이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 특정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술적 용어입니다. 검찰이 상당한 권력을 쥐고 독재 정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모순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모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책임감 결여. 주요 모순 중 하나는 검찰 자체의 책임성 부족입니다.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은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재적인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 침해. 강력한 기소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한하여 민주적 참여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사법 독립 문제. 검찰이 지배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은 사법부로 확대되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의 불평등한 적용.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대상이 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불평등한 법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감을 조성할 수 있고 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 내부의 사회적 분열을 영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러한 모순과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시민사회가 탐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강화. 삼권분립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입법 감독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적 개혁에 대한 옹호.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투명성, 책임성 및 정당한 절차를 강화하는 법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한 검찰이 제기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력 남용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과 보호 장치를 옹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민 인식 및 참여 구축.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책임 있는 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시민교육 사업, 대중인식운동, 시민사회 조직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참여.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직면한 모순과 도전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과 지원은 개혁을 옹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국제행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데는 인내심, 회복력 및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검찰 공화국이 우리나라에 끼친 참화 속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무기력함을 벗고 긴급한 소명에 나서야 할 때이며 절박한 도전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